원장님, 사람들이 저보고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봐요. 얼마 전 70대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주 전까지만 해도 깊은 주름과 칙칙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뵈니까 정말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려주신 비법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레이저 시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 2가지만 사용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요거트.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2번째 재료가 정말 놀라웠는데 바로 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분들의 피부를 진료해온 김미영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화장품 값은 더 비싸지는데 효과는 점점 안 보여. 값비싼 크림 발라도 다음 날이면 또 건조해.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장님, 나이 들면 이제 피부 관리에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보시면 분명히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린 200여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서 젊어졌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단 3일 만의 말이에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놀라운 방법의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끝부분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제가 알려드릴 골든 비율과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처음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따라 하신 분들은 원장님, 왜 효과가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끝까지 정확히 따라 하신 분들은 모두 정말 신기해요. 주변에서 젊어졌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완벽한 방법을 익히시기 바라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끝까지 볼 걸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먼저 피부과 의사로서 시니어분들의 피부 변화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는 우리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뀌었어요.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2달 가까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피부 속 깊은 곳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피부의 탄력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 고무줄이 매년 조금씩 끊어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두께가 30% 정도 얇아집니다. 이때 히알루론산 생성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시니어분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표정주름과 잔주름, 중력에 의한 피부 처짐, 만성적인 건조증과 가려움, 멜라닌 대사 이상으로 인한 색소 침착,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톤의 칙칙함과 생기 저하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임상 경험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트와 꿀이 왜 시니어 피부에 이렇게 효과적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트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은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같은 거죠. 그래서 피부가 튼튼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강해져요. 또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비싼 각질 제거 제품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죽은 피부를 부드럽게 벗겨내서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게 해줘요. 게다가 요거트의 단백질 성분은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고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도와줍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습제예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우리 피부에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거든요. 값비싼 히알루론산 제품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꿀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꿀에는 천연 항생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나쁜 세균은 죽이면서도 우리 피부에 좋은 세균은 보호해줘요. 또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마누카 꿀처럼 좋은 꿀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 뛰어나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 정말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피부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15에서 20층의 각화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에서는 2, 3일 내에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특히 수분량과 표면, 거칠기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하루하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날에는 요거트의 젖산이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떨어뜨려 줘요.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둘째 날에는 꿀이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물을 계속 공급해줘요. 피부 수분이 15에서 20%나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수분이 충분해진 피부는 마치 물을 머금은 포도처럼 탱탱해지면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잔주름도 물이 차면서 일시적으로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셋째 날부터는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피부가 수분을 잘 잡아두게 되면서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돼요.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면서 톤도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진다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이런 변화들은 제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로 측정해봐도 확실히 수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는 거랍니다.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권하는 정확하고 안전한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무첨가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인공 첨가물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권합니다. 꿀은 순수 천연 꿀을 사용하되 마누카 꿀이나 아카시아 꿀이 가장 좋습니다. UMF 15 플러스 이상의 마누카 꿀이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물엿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꿀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적용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피부에 상처나 염증, 습진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는 부위는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클렌징은
pH 5.5 정도의 약산성 세안제로 하시고 미지근한 물 32에서 34도 정도로 헹구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황금 비율은 요거트 2큰술에 꿀 1큰술입니다. 이 비율에서 젖산 농도와 보습 효과가 최적화되어요. 섞을 때는 비금속 용기와 도구를 사용하세요. 꿀의 효소가 금속 이온과 반응하여 활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도포 두께는 피부가 살짝 비칠 정도로 균일하게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건조 과정에서 피부가 당길 수 있어요. 눈 주위는 2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서 발라주시고 입술과 콧구멍 주변도 피해주세요. 목 부분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15에서 20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의는 젖산이 각질층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면서도 과도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에요.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해지면 제거할 때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되 문지르지 마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36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헹궈주면 일시적으로 확장된 모공이 수축되면서 팩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체계적인 3일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날은 피부 적응기로 저녁 9시에 첫 번째 적용을 하시되 작용 시간은 15분으로 하세요. 적용 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젤이나 세라마이드 크림을 도포하시고 24시간 동안 피부 반응을 관찰하세요. 둘째 날은 효과 증진기입니다. 아침에는 찬물로만 세안하시고 세안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저녁 9시에 두 번째 적용을 하시되 이번에는 작용 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하세요. 적용 후에는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이날은 특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날은 효과 극대화기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찬물로만 세안하시고 저녁 9시에 세 번째 적용을 20분간 하세요. 적용 후에는 변화된 피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거울을 보며 피부톤, 질감, 탄력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기간 동안은 레티놀, 바하 등의 활성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사용을 중단하세요.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모님은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원장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3일 후에 거울을 보니까 피부가 한 톤 밝아졌더라고요. 특히 볼 부분에 잔주름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피부 수분량이 치료 전 28%에서 치료 후 41%로 증가했고 표면 거칠기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68세 박모님은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평소 화장품만 발라도 트러블이 생기는 예민한 피부인데 이 방법은 전혀 자극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정되는 느낌이었고 3일 후부터는 화장이 훨씬 잘 먹고 예뻐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경피 수분 손실량이 정상 범위로 감소했고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홍반 지수도 개선되었습니다. 65세 이 모님은 복합성 피부였는데 나이 반점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색이 연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피부 톤이 균일해진 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멜라닌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부를 점점 밝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측정한 객관적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피부 수분량 20에서 30% 증가, 표면 거칠기 15에서 25% 개선의 결과를 보이셨어요. 피부과 의사로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금기인 상황들은 벌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 유제품 불내성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활성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 접촉성 피부염이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최근 2주 이내에 화학적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극도로 민감한 피부, 로사시아 등 혈관성 피부 질환, 현재 레티노이드 치료 중인 경우입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48시간 관찰하세요. 홍반이나 부종, 가려움증, 자결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용 중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홍조, 평소보다 심한 건조감,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 새로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3일 집중 케어로 좋은 결과를 보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매일 할 필요는 없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회가 적절한 빈도입니다. 계절별로는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주 2회로 제한하시고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주 1에서 2회, 가을철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므로 주 2에서 3회, 겨울철이 가장 건조한 시기이므로 주 3회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피부과에서 다른 시술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주의하세요. 필러 시술을 받으셨다면 2주 정도 지난 후부터 사용하시면 되고, 보톡스는 언제든 상관없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면 한 달 정도 기다린 후에 시작하시고, 피부과에서 각질 제거 시술을 받으셨다면 3주 정도는 간격을 두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생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세요. 외출할 때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시고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해요. 물은 하루에 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면 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깊게 주무세요. 담배는 피부 콜라겐을 30에서 40%나 파괴시키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오렌지, 토마토, 당근, 블루베리 같은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런 식품들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된 추가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팩전 5분간 38에서 40도의 온수로 찜질하면 각질층이 연화되어 활성 성분의 침투가 20에서 30% 향상됩니다. 다만 로사시아나 민감성 피부는 피하세요. 도포 시 손끝으로 가벼운 원형 마사지를 해주면 혈류량이 증가하여 영양 흡수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볼 부분에 효과적이에요. 팩을 하는 동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여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거든요. 팩 후에는 특히 양질의 수면이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가 피부 재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이 치료법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평가해보면 요거트 꿀팩을 월 12회 하셔도 약 18,000원 정도입니다. 피부과 스킨케어 프로그램이 월 1회에 15만원에서 30만원, 레이저 토닝이 월 1회에 10만원에서 20만원, 프랙셔널 레이저가 3개월에 1회로 30만원에서 5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연간 비용이 약 20에서 30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 시술의 효과와는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 재료라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낮아요. 제가 지금까지 권한 200여 명의 환자 중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의 알레르기 체질은 예외이므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2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가장 좋은 치료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거트와 꿀을 이용한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부작용 위험이 낮아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치료든 개인차가 있고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사용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관리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